자, 그게 상당히 뭐 약 한 3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수화식 부분들을 이제 쭉 보면서 갈 텐데, 중간중간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뭐 우리가 증명법에서는 귀류법과 수학적 기납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전체에다가 좀 초점을 두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수학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부수적으로 좀 알아둬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주로 지나왔는데, 지금 다루는 문제들의 수화식 부분부터는요, 각각 다루는 문제에 관한 수학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쓰이는 문제의 내용 소재 자체가 변형되거나 해서 실제 논술 문제화에서 쓰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실전 문제의 어떤 소재로 쓰이는 문제들을 주로 뽑은 겁니다. 알겠죠? 요거 챕터 3부터는. 자, 먼저 교재 34페이지에 수화식의 섹션 1, 자, 수의 표현, 이제 진법의 체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이죠. 기말고사 보기 전에 과제로 내렸던 문제는 여기 나오는 문제들 중에 마지막 논제 3번만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냈어요. 알겠죠? 논제 3번만을 과제로 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1번, 2번까지 전체를 다 포괄해서 지금 여기서 같이 한번 설명을 갖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제를 냈을 때 이 과제 이걸 풀어가지고 온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 낸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직접 풀어가지고 낸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고, 그분마저 어저께 첨삭하기로 했는데 첨삭이 안 들어왔어. 누구였지? 이 문제 풀어서 냈던 사람. 아, 나갔나? 자넨가? 도영이? 도영이지? 아니다. 뭔 혁인데? 이름이 뭐였지? 강지혁. 뭔 혁. 자, 여하튼, 문제들을 보면서, 내용 보면서 한번 쭉 점검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요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과 다루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이제 진법의 표현과 진법 표현의 확장에 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학적 문제를 다루잖아. 그치?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이 2진법, 3진법, 5진법에서 진법의 일반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리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특별하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팩터리얼 진법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진법을, 비교과적인 특별한 진법을 그 개념부터 해가지고 활용까지를 제시문에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시문을 잘 읽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개념이, 비교과적인 개념들이 나올 때는, 소개하고 나올 때는 무조건 이건 제시문 중심이야. 알겠죠? 제시문의 내용의 정의라든지 추가 요소들을 아주 잘 꼼꼼하게 잘 읽고 그걸 완전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물론 이제 논제 먼저 보고 뭘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상에서 개념과 정의를 완전하게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다. 유형으로는.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적인 내용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표현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수의 표현에 있어서 진법의 체계를 떠나서 모든 진법의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수의 표현이든지. 특정 실수를 중심으로 해요. 알겠죠? 특정 실수를 중심으로 어떤 진법의 체계로 수를 표현하든 간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소관계의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수의 대소 비교가. 어떤 진법으로 표현하든 간에. 알겠지? 만일 이런 대소 비교의 체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수학적인 표현과 방법들, 대응관계, 함수들 이런 것들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소수 같은 경우에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수학적 특성이 있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허수부와 실수부의 개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비교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좀 어려운 얘기는 빼고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가 가능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왜 강조하냐면요, 어떤 수집합에 있는 두 원소의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특정 수에 대한 표현이 진법의 체계와 상관없이 특정 수에 대한 표현은 그 진법 내에서 유일한 표현이 돼야만 돼요. 어떤 수를 A라고 하는 이런 표현, 한 진법 내에서 A라는 수로 표현을 하고 A라는 표현으로 쓰고, 같은 진법 내에서 똑같은 크기의 수를 B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하자. 같은 진법의 표현으로서 하나의 수를 서로 다른 두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만일 한 진법 체계 내에서 이런 두 수가 존재한다면 이 둘은 대소 비교가 가능해, 불가능해? 서로 다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게 돼요. 즉 수의 표현에 대한 진법 체계 내에서 유일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진법 체계 내에서 어떤 진법 체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는 2진법, 10진법, 3진법, 16진법, 몇 진법, 100진법, 몇 진법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 팩터리얼 진법이라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어떤 진법 체계 내에서도 수의 표현은, 특정 실수에 대한 수의 표현은 항상 하나의 표현값만을 가진다. 이걸 뭐 늘려 쓰고 이런 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112를 갖다가 100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 이런 표현이 아니야. 알겠지? 하나의 수로 묶어서 나타낼 때야. 그 진법 체계 내에서. 기본적인 표현에 충실해서 하나의 수를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은 유일하게 한 수에 대해서는 체계 내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의 표현만 존재한다. 알겠지? 또 진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의 양적 증가하고도 관계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10으로 넘어가죠? 자, 10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의 10진법에서는 자릿수가 하나 증가한다고 그래. 그치? 아랫자리에 가장 큰 수가 뭐예요? 1의 자리에 가장 큰 수. 9죠? 10의 자리에 가장 작은 수가 뭐예요? 10입니다. 윗자리에 아무리 작은 수도 아랫자리에 가장 큰 수보다는 항상 크다. 10자리에 가장 작은 수도 1의 자리에 가장 큰 수보다는 크다. 뭐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표현되지는 다른 기법으로 표현할 때 그러한 표현들을 갖다가 일반화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들은 설명 갖다 잘 못한단 말이에요.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건. 알고 있는데. 별거 아닌데. N진법에 있어서 특정 자릿수의 가장 작은 자릿수는 그 아랫자리의 가장 큰 수보다도 어떻다? 아랫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보다 항상 1 이상 더 크다. 알겠지? 자, 그러한 이제 표현상의 그게 이제 자리 올림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수의 자리 올림. 어떤 진법 체계든지 특정 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라는 거야? 수를 나타내서 어떤 단위를 끊는 거지. 단위를 끊어서 자릿수를 올리면서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진법이라고 하는 그 수의 표현 체계는. 그래서 이러한 자리 올림이 가지는 수학적 표현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자리 올림 현상이 없는 진법의 체계는 현재까지 수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진법 체계든지 똑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지?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정말로 간단한 별거 아닌 수에 대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 하나 내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귀류법과 수학적 진화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들 중에 논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것까지 같이 점검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제시문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34페이지에. 자, 큰 자연수를 나타낼 때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을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040000은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5개의 0이 나타나므로 이건 진법의 표현상의 뭐 특징을 활용한 뭐 그런 이제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 내용이라고.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304 곱하기 10의 5승이다. 5제곱이다. 자, 뭐 유효 숫자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가볍게 끝자리에 0이 나타나는 개수들을 이렇게 10의 지수 승으로 표현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10의 5승으로, 자,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여기 10의 5승이에요. 이 10의 5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야? 얘가 만일 10진법이 아니라 16진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6변 지수라면. 16진수 30400000이라고 한다면. 그치, 여기가 10의 5승이 아니라 16의 5제곱이 돼야 되겠지, 여기는. 아, 이것도 봐도, 어떤 진법 체계에서 마지막 자리에 0의 연속은, 마지막 자리에, 뒷자리에, 아랫자리에 0의 연속은 뭘로 표현되게 돼 있어? 그 진법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게 돼 있단 말이야.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니지. 응? 그래, 안 그래? 그럼 진법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2진법 1010이라면 1 곱하기 2의 3승, 그치? 플러스 0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0승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결국 요 0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돼 있다? 그 진법수의 거듭제곱과 관련돼 있는 거야. 이게 10진법이니까 지금 10의 5승으로 표현되듯이. 이런 일반화, 수학에서 주로, 논술에 주로 다른 건 이런 일반화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자, 다른 경우로, 29282는 11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서 나타내게 되면 29282는 2 곱하기 11의 4승이다. 4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11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게 돼요? 얘는 11진수로 나타나게 되면 그쵸? 20000이 되겠지? 그치? 진법의 표현과 관련되어 있다. 거듭제곱의 수는. 자, 이번에는 자연수 100의 팩토리얼, 즉 100팩은 매우 큰 수들의 곱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내기도 하지. 1부터 100까지 합이다. 곱이다. 계산하여 10진법으로 표현했었을 때. 아, 그럼 100팩토리얼을 이걸 진짜로 다 곱해서 10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끝에 오른쪽 끝에 반드시 0이 존재해요. 왜? 중간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10 이상의 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이 곱해지고 마지막에 100이 곱해지고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 3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중간에 또 2의 배수와 5의 배수들이 들어가 있죠? 그치? 2의 배수와 5의 배수들이 겹쳐지면서 0들이 마구 튀어나오겠죠? 뒤쪽에. 그치? 그래서 얘는 마지막 자리들이 이런 팩토리얼 값이잖아요. 팩토리얼 값은 10 이상의, 그치? 최소한 몇 팩을 넘어서게 되면? 5팩을 넘어서게 되면. 최소 5팩이, 알겠죠? 최소 5팩을 넘어서게 되면 중간에 뭐가 있어? 2 곱하기 5가 껴버리죠? 그치? 5팩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 자리에 0의 연속들이 나타납니다. 팩토리얼수의 또 특징이야.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 특징이지만 얘기하자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수리적인 내용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안 다루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넘어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야. 자, 그러면 100팩토리얼에서 마지막에 이걸 자연수로 고쳤었을 때, 10진법으로 고쳤었을 때 마지막에 0의 자리는 몇 개나 나타날까? 뒤에 나타나는 0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 그거 알아보자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그러면
시침법으로 표현했을 때 뒤에 0자리가 몇 개 나타나는지 알려면은 뭐의 약수를 따져보면 돼? 약수로서 뭐의 거듭제곱 이 소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뭐만 알아보면 돼? 100팩터리얼의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치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 알아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쫙 해서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이 들어있더라. 그러면 얘는 마지막 자리에 0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지? 2의 2승과 5의 2승 곱해가지고 그치? 10 곱하기 10에서 10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왜 하필이면 2와 5를 조사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0의 자릿수를 알기 위해서 왜 2와 5를 조사한 거야? 그치? 10이라고 하는 10의 거듭제곱이 0을 만드는데 진수에 해당하는 10. 그 10이라는 수가 뭐와 뭐로 약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와 5의 소인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100팩터리얼을 갖다가 100팩터리얼 쫙 해서 이것들을 소인수분해서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만 조사해보면 되는 거야. 소인수분했을 때. 자,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어요? 뭐 할 때 나타나겠어? 2의 배수들마다 하나씩 나타나겠죠? 그래 안 그래? 2의 배수들마다 하나씩 나타나게 돼. 2의 배수 총 몇 개요? 1부터 100까지의 2의 배수들이 2의 배수를 나타날 때마다 2가 하나씩 곱해지겠지? 네. 총 몇 개? 50개.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 즉 4의 배수들이 진행될 때는 2가 한 번 더 곱해지죠? 네. 2의 배수들 할 때 2가 한 번씩 쫙 곱해지고 그치? 또 4의 배수에서는 2가 한 번 더 곱해지죠? 4의 배수들은 몇 개 들어있어? 25개 들어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의 배수 찾아봐야겠어요? 8의 배수에 또 2가 한 번씩 더 들어가겠죠? 자, 8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12개. 자, 12개인 걸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수업은 나와 만들면 가우스 함수 이용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100이라고 하는 수를 8로 나눠서 가우스 쓰면 그렇죠. 가우스 함수 이렇게 사용합니다. 알겠죠? 어떤 특정 수 내에서 특정 수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겠지? 0에서부터 그 수까지에 대해서 0에서부터 이 수까지에 대해서 특정 수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 하는 건 그냥 가우스로 간단하게 표현돼요. 어차피 소수 떨어져 나가니까 이거는. 그치? 소수 떨어져 나가고 가장 가까운 정수값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배수의 개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쓰고 있는 그 가우스 함수로 쓰고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백팩에 대해서는 2의 배수로는 이미 50개가 넘어가 버렸지? 그치? 그리고 이제 5의 배수를 따져보는 거야. 그럼 100에서 5의 배수 해가지고 25개가 들어있고 25의 배수가 몇 개? 이때 5가 하나씩 더 곱해지지? 25의 배수들에서. 그치? 그 총 4개가 들어있죠? 그치? 그래서 5의 지수는 총 몇 승이 되어지게 돼요? 소인수분 했을 때? 그쵸? 24승이 되어지게 됩니다. 5의 24승. 2의 50승이 넘는 값과 5의 24승이 곱해지게 돼요.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은 몇 번 나타나게 돼? 큰 지수에서 2의 지수와 5의 지수 중에 큰 지수에서 나타나게 돼? 작은 지수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 작은 지수에 의해서 나타나겠지? 그치? 왜냐면 10이 되고 싶어도 모자르니까. 5의 지수가 모자르니까. 작은 지수에서 결정된다. 그 수학적 특징만 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100팩터리얼은 마지막에 0이 몇 개가 나타나요? 총 24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장하면 100팩터리얼을 시진법으로 0이 몇 개 나타나냐 뿐만 아니라 12진법, 16진법 어떤 진법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팩터리얼을 12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마지막에 0이 몇 개 나타나냐 이걸 알고 싶으면 100팩터리얼의 소인수 분해에서
뭐의 지수와 뭐의 지수만 계산하면 돼요? 3의 지수와 2의 제곱. 그쵸 4의 제곱. 그쵸? 4의 지수. 이것만 조사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3의 지수와 4의 지수들 중에서 어떻게 된 놈들? 작은 쪽 지수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진법에 뒤에 0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지. 그치? 물론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팩터리얼이라고 하는 특별한 곱의 규칙 때문에 곱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팩터리얼이라는 특별한 성질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응? 자, 그런 내용들을 재심은 나에까지 지금 쭉 확장해 설명한 겁니다. 재심은 나까지가.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과제로 드렸던 문제에서는 요거는 안 들어있어. 알겠지? 응?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심은 다인데 뭐 재심은 나에서는 일반적인 진법의 표현을 갖다가 10진수로 고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제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해가지고 나타내는 거 뭐 그런 정도 내용이 좀 더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극히 교과적인 내용이라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설명에서는 빼고요. 재심은 다를 한번 보세요. 자, 0 이상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1팩의 자리, 2팩의 자리, 3팩의 자리, 4팩의 자리, 땡땡땡 등을 사용하는 팩터리얼 진법이라는 게 있다. 진법에 대한 또 새로운 수에 대한 새로운 표현법에 관한 이야기. 자, 팩터리얼 진법의 n 자리수. 이거는 곱들이 아니라 그냥 숫자 나열입니다. 알겠죠? 종종 이런 표현들 등장해요. an, an-1에서 n개의 연속된 어떤 값들로 이루어진 팩터리얼 진법수. 알겠죠? 자, 이것을 10진법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an, an-1 팩터리얼 진법수 an, an-1 a1까지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곱 k 팩터리얼.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진법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데 진법의 자릿수의 거듭제곱 대신에 뭘 쓴 거예요? 그쵸, k팩을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법에 대해서 진법의 어떠한 진법수를 갖다 표현할 때 진법수를 표현할 때 a의 n, a의 n-1 해가지고 땡땡땡 a의 1까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여기를 k까지로 할까요? 좀 쓰게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걸 m 진법수라고 합시다. m 진법수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결국 요거는 a의 n에 a의 n 곱하기 m의 n-1승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치? 자, 그리고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요약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시그마로 다 합칠 수 있죠? 합들을.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 곱 m의 k-1과 같이. 그치? k-1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m의 k-1 대신에 뭐만 들어간 거예요? m의 k-1 대신에 그렇죠. 여기에 k 팩터리얼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즉 여기 k 팩터리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알겠지? 자, 그리고 조건이 있어. 봐봐. 10진수의 경우에 이런 표현에서 예를 들어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10진수에서 A키가 10을 넘어갈 수는 있어 없어? 어떤 특정 자릿수의 값이 10을 넘어갈 수는 없지? 그렇게 되면 자리가 하나 올라가 버리죠? 그치? 만일 얘가 10진법이라 한다면 A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돼. 그치? A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돼. 0부터 9까지의 자연수여야 돼. 이 진법수보다는 작게 나타나야 돼요. 그쵸? 그러면 K 팩토리얼에서 AK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K 팩토리얼에서 AK의 자릿수는 최대로 커봐야 뭐까지밖에 안 돼요? K까지밖에 안 돼요. K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K까지의 값만 가집니다. 왜? K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그쵸.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돼버리기 때문에 K 팩토리얼 자리의 값은 K까지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야. K 플러스 1까지 넘어가는 순간 자릿수가 어떻게 돼버리기 때문에 곱하여져서 K 플러스 1팩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 버리는 거야. 마치 9에서 10이 되면서 자릿수 올라가 버리듯이. 알겠지? 자, 팩토리얼 진법에서는 K 팩토리얼 자리에서 가장 큰 수가 뭐예요? K 팩토리얼 자리에서 가장 큰 수는? K 팩토리얼 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 시그마 K 곱하기 K. 그쵸. K 곱하기 K 팩토리얼. N까지의 자리까지 뭐 하자. 가장 큰 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 4자리까지 한다면 4, 3, 2, 1 K 팩토리얼. 팩토리얼 자릿수. 팩토리얼 진법수 4, 3, 2. 이게 팩토리얼 진법수 4자릿수 중에서는 가장 큰 수인 거야. 4 곱하기 4팩 플러스 3 곱하기 3팩 플러스 2 곱하기 2팩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1 곱하기 1팩. 여기에 플러스 1이 딱 하나 붙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가 2가 돼버리죠? 2가 되어서 1 곱하기 2팩이 되어지게 돼요. 그럼 요거하고 합쳐지죠? 요렇게 합쳐지면서 뭐가 되게 돼? 3 곱하기 2팩이 되어서 3팩이 되어지게 돼요. 3팩하고 3 곱하기 3팩 다시 더해져서 뭐 돼요? 4 곱하기 3팩 해가지고 또 4팩이 되게 돼요. 마치 시침법의 마지막에 1, 시침법 99999에다 1 더해서 쫙 자릿수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쭉 해서 올라가서 뭐가 돼버려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순간에 여기에 플러스는 그쵸 5팩이 돼버려요. 5팩 곱하기 1이죠? 5팩짜리의 가장 작은 수죠? 나머지는 다 0인 거니까 아랫자리는. 그치? 봐봐. 그러면 부등식이 하나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어. 부등식이 어떤 부등식으로 생각해도 좋고 등식으로 생각해도 좋고 m자리까지의 K 팩토리얼 진법의 n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죠. 이거는. 이 가장 큰 수는 n 플러스 1팩의 값보다 항상 작습니다. 등호도 안 들어가요. 여기서 가장 큰 수도 그 위에 자리의 가장 작은 수보다 하나가 더 작습니다. 돼요? 일반 진법에도 똑같아요. 일반 진법에서 가장 큰 수는 어때요? 가장 큰 수는 만일 m진법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는 m 곱하기 m-1이죠? m-1 곱하기 m의 k-1 k equal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자, 이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m진법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0진법이면 이게 9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99999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보다 하나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 버리죠. 1 곱하기 10의 몇 승? m의 몇 승? m의 k제곱. n승, n승. 그쵸? m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요런 표현이나 요런 식의 조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지? 어떤 진법 체계에서도 자리 올림이라는 게 숫자가 커지면서 수의 표현에 있어서 하나의 자리에다가 모든 수를 다, 무한대의 수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편의상 어떻게 하는 거야? 진법이라는 걸 만든 거야. 근데 이런 진법들이 만들어질 때 수의 규칙적인 변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부여하면서, 알겠지? 어떤 식으로든지 수의 규칙적인 어떤 변화를 부여하면서 이런 자리 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수의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아랫자리 수와 그 위에 자리 수에서 이런 크기상의 대소관계들이 반드시 존재하도록. 알겠지? 자, 지금 요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요 문제를 풀어가는 지금 요 표현뿐만 아니라, 알겠지? 요거는 그냥 일반화시킨 표현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자릿수의 값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감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잡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표현이 이제 가장 큰 자릿수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일반적인 예시들을 지금 보고서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릿수, 팩토리얼 진법의 네 자릿수의 가장 큰 수 4, 3, 2, 1은 결국은, 그치? 119이다. 200이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진수로 200이야. 10진수로 119. 200이 되게 되면, 그쵸? 10000 팩토리얼 진법 수가 되는 거예요. 네 자리에서 가장 큰 수에 1 더했으니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서. 알겠지? 200이요? 120. 120. 자, 이제 뭐 진법의 표현을 갖다 일반화해서 뭐 우리가 숫자로는 1부터 0부터 9까지의 숫자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자릿수들에 대해서는 진법수에 대해서는 뭐 알파벳이나 어떤 특별한 기호들까지도 사용하여서 보통 이제 일반화시켜 사용한다. 뭐 그 얘기는 이제 덧붙어지는 얘기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보이는 마지막, 제시문 다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건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의 자연수에 대한 팩토리얼 진법 표현은 유일하다. 어떤 수에 대해서 팩토리얼 진법수의 표현은 유일하다. 팩토리얼 진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진법수들이 어떤 특정 수에 대해서 그 진법 체계 내에서는 유일한 표현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거 증명하는 문제야. 이 사실은 팩토리얼 진법으로 표현된 n자리의 수 p. 자, 팩토리얼 진법수 어떤 p를 얘기하자. n자리에 어떤 진법수 p가 있다고 하자. n이 아닌 다른 개수의 자리들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진법수 4, 3, 2, 1은 네 자릿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팩토리얼 진법수 네 자리 아닌 자릿수로는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작은 자릿수 값으로는 그거보다 큰 자릿수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 또 네 자리보다 큰 자릿수는 어떻게 되게 돼? 네 자리보다 큰 자릿수는 무조건 그거보다 작은 자릿수의 값을 거꾸로 또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또 나타낼 수 없단 말이야. 그치? 윗자리의 가장 작은 수가 아랫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보다 크다는 것은 아랫자릿수로 윗자릿수를 나타낼 수가 없고 윗자릿수도 아랫자릿수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팩토리얼 진법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수 n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유일한 표현은 유일하게, 진법수 표현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아, n자리수는 n자리수로만 표현 가능하다. 다른 자릿수는 일단 나타낼 수가 없다. 요거부터 설명하라는 거야. 증명 방법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논제 3번이 제일 까다로운데요. 그 논제 3번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제시문에서. 자, 어떤 수 P가 n자리 수라고 할 때 일단은 n자리 외에 다른 자릿수로는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수는. 동일한 표현이 다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동일한 표현의 다른 수 역시도 반드시 n자리여야만 된다. P에 대해서는. 이후 P가 n자리에 다른 팩터리얼 진법 표현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김을 보인다. 그래서 하나의 진법 체계에서는 어떤 수에 대한 표현은 유일하다. 같은 자리에 다른 표현이 존재하면은 모순이 생긴다. 알겠지? 어떤 방법 써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류법 사용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뭘 가정해라? n자리에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떠한 수학적 사실에 입에되어진다. 정말 간단한데요. 뭐냐면 만일 n자리에 또 다른 같은 값, 똑같은 어떤 실제 값 p를 나타내는, 알겠지? 어떤 값 p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p 이퀄 뭐뭐뭐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p 이퀄 뭐뭐뭐 하는 표현이 두 개의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같은 수에 대해서. 그치? 어떻게 보면 되냐면 두 값들을 빼보면 돼요. 1식과 2식,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의 식들에서 동일한 p에 대해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p에서 p 빼니까 뭐 나와야 돼? 말라 죽죠. p에서 p 빼면 0 되죠, 일단. 좌변은 0이 돼요. 근데 우변은 그렇지, 서로 다른 표현이 되면은 0이 안 돼요. 그걸 보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좌변은 0인데 우변이 0이 안 된다. 등호관계 성립 안 해.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면 끝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표현은 존재할 수 없다. 알겠지?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해서 그 값의 차가 0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함으로 해서 모순된다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류법을.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내는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먼저 1번은 여러분들이 뭐 그 제시문 가와 나를 이용해서 그거 그냥 확인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냥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논제에서도 따로 뭐 단계 구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만 하도록 했고요. 논제 2번 보세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이거는 그냥 n equal 1에서부터 그냥 대입해서 끝나면 돼요. 알겠죠? n equal 1, n equal kk 플러스를 증명 끝입니다. 자, n equal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n equal 1 넣으면은 1 곱하기 1 팩 equal 2 팩 마이너스 1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끝이에요. 자, 일반화 시켜서 n equal kk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하면 n equal kk 플러스 1에서 성립을 증명하려면 자, n equal k에 대해서 성립함을 가정한다고 하는 것은 시그마 가장 큰 수에 관한 식이야. k곱 k팩에 대해서 자, 귀납적 가정이 성립한다고 하면은 사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해요. 그래서 n equal k라고 쓰면 좀 애매하니까, 그치? n equal k 대신에 뭐 n equal m이라고 이렇게 하자. n equal m에서 성립할 때 n equal m 플러스 1을 보여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m으로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m 플러스 1로 이렇게 쓰자.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좌변에다가 단순히 값을 하나 더 첨가시켜주면 되죠. k 플러스 1로 변형하고자 한다면. 그치? 1부터 m까지에 대해서 k 곱하기 k 팩 플러스 뭐죠? 그쵸.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팩. 요걸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요거 합치면 뭐 되게 돼? 요거 합치면은 시그마 m 플러스 1까지의 합이 되겠지? kk 플러스 1에 대해서. kk 팩에 대해서. 그치? 그냥 요거 하나, 그냥 위에 식에다가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이 식의 좌변에다가 그냥 요거 하나 더 해준 거야. 식변형 요령이야, 그냥 요거는. 자, 그런데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이 k 시그마 k 곱하기 k 팩이 뭘로 변하게 돼요? 그쵸. m 플러스 1팩 그냥 대입입니다. m 플러스 1팩 마이너스 1 이걸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귀납적 가정 적용하면 플러스 m 플러스 1 m 플러스 1팩. 그치? 귀납적 가정 적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식정리야. 이거는 n 이퀄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 쓸 것도 없어요. 알겠죠? 그대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m-1팩으로 지금 여기를 둘을 묶으면 m 플러스 2팩에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팩으로 묶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과 m 플러스 1팩과 여기에 있는 m 플러스 1팩을 중심으로 해서 둘을 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마이너스 1이 뒤에 붙겠죠. 그래서 왼쪽에 두 개 합쳐서 뭐가 되게 돼? m 플러스 2팩터리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게 되죠. 그치? 결국 뭐냐면 m 플러스 1 플러스 1 팩터리얼 마이너스 1. 그래서 뭐하고 형식적으로 똑같다? 수학적 기납법 마지막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치? n 이퀄 m일 때와 어떻다? 구조상으로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귀납적 가정이 실제로 성립한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n 이퀄 m일 때에다가 m 대신에 m 플러스 1 대입한 식하고 똑같이 우변이. 그치? 좌변은 그치? n 이퀄 m일 때의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로 단순히 확장한 것과 똑같고 m 플러스 1로 확장한 것과 똑같고. 그치? 자, 이건 그냥 단순히 식변된 연습이야. 수학적 기납법의 간단한 연습이고요. 아시겠죠? 응? 수학적 기납법 중에서 가장 쉬운 종류에 속하는 증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됐죠? 자,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고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논제 3번. 자, 동일한 실수 P에 대해서, 팩토리얼 진법수 P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n자리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자. 즉, 하나는 팩토리얼 진법수 an, an-1 땡땡땡 a2, a1까지. 자, 서로 다른 자릿수로 어떤 하나의 동일한 수를 서로 다른 자리의 수로 표현할 수는 있다, 없다? 서로 다른 자리의 수로 표현할 수는 없어. 자리가 달라지면 안 돼. 왜냐면 어떤 특정 자리의 값들은 그 이하나 그 이상의 자릿수들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치? 팩토리얼 진법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가 같아야 돼? n자릿수로 똑같아야 돼, 무조건. 그걸 설명하라고 그래서 제시문에서. 알겠지? 그래서 표현이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아예 그걸 줬어요, 지금. 알겠죠? 문제에서 아예 그걸 줬으니까 굳이 그걸 갖다 다 설명하진 않아도 돼. 여기서는. 아예 이 조건 하에서 지금 문제를 풀도록 했으니까. 증명하도록. 자, 줄여서 보면 이제 팩토리얼 진법의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죠. 알겠지? 자, 이때 뭘 하면 모순되는 걸 보겠어. 이런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걸. 어떤 동일한 값을 서로 다른
팩토리얼 진법에 서로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면 뺐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에 모순된다. 같은 수를 뺐을 때. 좌변 빼면 얼마예요? 0. 우변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변을 빼면 같은 자릿수들끼리 빼죠? 덧셈 뺄셈은.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최초의 AN과 BN이 같을 수는 있어. 얘네들이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AN까지, B1부터 BN까지 중에 같지 않은 어떤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라도 같지 않은 게 있으면 어때? 서로 다른 표현이지. 그치? 같은 값에 관한 다른 표현이란 자릿수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다른 놈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일반화시키면은요, 맨 처음 게 꼭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런 제한적인 요소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예 일반화를 시켜가지고요, 어딘가에서, 이 여기에 전체의 어딘가에서 n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앞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요, n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서로 다른 값이 나타난다고 하자. 가능한 한 증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부터 다르다가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같을 수 있다. 여하튼 다른 표현이라면 어딘가에는 다른 게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 이상 나타날 것이다. 그때 맨 앞에서부터 최초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숫자가 나타나는 자릿수를 m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 윗식과 아래식을 빼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윗식과 아래식을 빼면 am-bm부터 나오겠죠? 그치? 앞에 같은 자릿수들은 어차피 다 사라져서 0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요 시그마가 어떻게 되게 돼요? 요 시그마가 n에서 이렇게 뺐던 게 최초로 다른 자리가 나타나는 m자리 시그마로 나타나겠지? 시그마 k 이퀄 1부터 m까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서로 다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다? m자리에서 나타난다면 0 이퀄 좌변 빼서 0, 우변에서는 시그마 어디까지? m자리까지. m자리부터 k 이퀄 나타난다. 뭐에서 못 뺀 것? ak 마이너스 bk. 그치? 그리고 k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빼보면. 그치? 가장 큰 자릿수가 m이니까. 그치? 서로 다른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자릿수가. 그 이하에서는 뭐 0이 나오면 0이 나오고 상관없어. 일단은 다른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 표현까지 요약되세요? 아까의 표현으로부터. 좀 지시지 한 2시간 계속 하니까. 응? 어디서부터가 m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m자리라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제일 큰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m자리라는 거는 제일 밑에서부터 n번째 자리. 1팩, 2팩, 3팩, 4팩, n팩 자리. 네. 그 위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 4, 1, 2, 1 뭐 이렇게 돼 있고 5, 4, 2, 1 이렇게 다른 수로 다르진 않지만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된다면 일반화시키면 AN과 AK, BK에서 N자리까지 했는데 처음 자리부터 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 자리가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어쨌든 두 수에 대한 표현이 틀리다는 얘기는 중간에 어딘가 처음이 되든 뭐 M이 N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중간에 어딘가에서 반드시 서로 다른 놈이 하나 이상 나타나야 되잖아. 그 시작점을 아랫자리로부터 그 시작자리 M자리를 갖다가 잡은 거야. 알겠죠? 아래로부터 잡아야 돼요? 위로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같은 것들을 다 빼고 최초의 다른 것이 나타나는 자릿수를 그냥 M자리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M팩 자리에서
최초로 다른 값이 나타난다. 앞에서부터 했었을 때, 비교했었을 때. 뺐을 때 0이 아닌 자리가 최초로 나타나는 자릿수를 갖다 m자리라고 하자. m팩자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되세요? 저 시그마 표현?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거의 다 된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 가능한데, 자, 그러면 자, 요걸 갖다가 증명하는 거는 약간의 기적이면 정말 간단해. 뭐냐면 요거 자릿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m 자리를 갖다가 시그마에서 하나 따로 떼보세요. am-bm am-bm의 m 팩터리얼이죠.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이번에 한 자리 빼냈으니까 맨 앞에 거 빼냈으니까 그치? 하나 줄어들겠죠. m-1로 그 다음에 ak-bk 자 우변의 차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확실하게 논제 2번 활용하는 거예요. 논제 2번. 가장 큰 값. 그 자릿수의 가장 큰 값과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정말 바닥 개념이야. 정말 수학에서 가장 기본화란 지금 진법에 관한 얘기하고 있죠. 초등학생들 배우는 숫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어떤 수의 차가 0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두 수의 합이 이거 어쨌든 0이 돼야 되잖아. 두 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두 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가져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얘기하자면. 그쵸. 절대값이 같고 첫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 크기가 같아야 돼. 알겠죠? 두 번째는 부호가 반대이다. 그거를 여기다 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둘 다 만족해야만 0이 된단 말이야. 5가 아니라 AND 조건이야. 알겠지? 정말 별거 아니지만 알아두자. 개념을 수학에서 개념을 배운다고 개념을 안다는 건 그런 걸 알고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빼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수의 차가 0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필요한다. 뭐하고 뭐?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항상 입에 달던 거잖아. 합이 0이 되는 거 되냐 안 되냐 요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부호도 필요 없어요. 알겠죠? 부호도 필요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0이 안 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치? 둘 중에 하나만 만족 안 하는 거 보이면 돼. 두 조건 중에. 이거의 크기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m팩짜리예요. 얘는 몇 팩짜리야? m-1팩이야. 크기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m-1팩의 가장 큰 자리의 값도 m-1팩의 가장 큰 자리 값도 가장 큰 수도 m팩의 가장 작은 수보다 1 작기 때문에. 논제 2에 의해서. 얘네 둘의 합은 절대 두 값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릿수 차이 때문에. 얘는 m-1팩짜리고 얘는 m팩짜리예요. 더해서 절대 0이 될 수 있어 없어? 크기가 같아질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크기가 같을 수 없다. 논제 2에 의해서. 그러므로 얘는 합해서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0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의 p-p는 0인데 우변의 차는 0이 돼 안 돼? 우변의 차는 0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수의 서로 다른 진법 표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유일하다. 알겠지? 증명 끝입니다.